김나연 팀장과 함께하는 화물운송 종사 자격증 기출문제 100제 3강 안전운행편입니다. 3강 안전운행 51번 문제입니다. 도로교통 체계를 구성하는 요인 중 교통환경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보행자 통행량, 2번 차량 교통량, 3번 차량 구조장치, 4번 운행차종 구성비. 정답은 3번 차량 구조장치입니다. 교통환경 요인은 차량 교통량, 운행차종 구성, 보행자 통행량 등 교통 상황에 관한 것을 말합니다. 52번 교통사고의 요인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하나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유발된다. 2번 차량 요인은 차량 구조장치, 부속품 또는 적화 등이다. 3번 환경 요인은 자연환경, 교통안전, 사회환경, 구조환경 등의 하부 요인으로 구성된다. 4번 인적 요인은 신체, 생리, 심리, 적성, 습관, 태도 요인 등등 포함하는 개념이다. 정답은 1번.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하나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유발된다입니다. 대부분의 교통사고는요, 둘 이상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유발합니다. 보너스 문제입니다. 신호기, 노면 표시, 방호책은 교통사고의 요인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1번 인적 요인, 2번 차량 요인, 3번 도로 요인, 4번 환경 요인. 정답은 3번 도로 요인. 53번 운전자의 인지 판단 조작 순서로 적합한 것은 1번 조작, 인지, 판단, 2번 인지, 조작, 판단, 3번 판단, 인지, 조작, 4번 인지, 판단, 조작.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운전자는 교통 상황을 알아차리고 인지라고 하죠. 어떻게 자동차를 운전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판단입니다. 그 결정에 따라 자동차를 움직이는 운전 행위, 조작에 이르는 인지, 판단, 조작 과정을 수없이 반복합니다. 54번 운전자의 정보 처리 과정으로 맞는 것은 1번 뇌, 구심성 신경, 운전 조작 행위, 원심성 신경, 의사결정. 2번 구심성 신경, 원심성 신경, 뇌, 운전 조작 행위, 의사결정. 3번 구심성 신경, 뇌, 의사결정, 원심성 신경, 운전 조작 행위. 4번 원심성 신경, 구심성 신경, 뇌, 운전 조작 행위, 의사결정. 정답은 3번이고요.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 54번 문제입니다. 55번 문제. 다음 정지 시력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1번 정지 시력이란 5m 거리에서 흰 바탕에 검정으로 그린 란돌트 고리시표의 끊어진 틈을 식별할 수 있는 시력을 말한다. 2번 정상 시력은 1.5로 나타난다. 3번 10m 거리에서 15mm 크기의 글자를 읽을 수 있더라도 정상 시력은 1.0이 된다. 4번 아주 밝은 상태에서 3분의 1인치 크기의 글자를 20m 거리에서 읽을 수 있는 사람의 시력을 말하며 정상 시력은 20분의 20으로 나타난다. 정답은 2번 정상 시력은 1.5로 나타난다입니다. 정지 시력은 5m 거리에서 흰 바탕에 검정으로 그린 란돌트 고리시표의 끊어진 틈을 식별할 수 있는 시력을 말하며 이 경우의 정상 시력은 1.0으로 나타납니다. 56번 운전자의 입체 공간 측정 결함에 의한 교통사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1번 심시력, 2번 동체 시력, 3번 야간 시력, 4번 정지 시력. 정답은 1번 심시력입니다. 심시력의 결함은 입체 공간 측정의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보너스 문제입니다. 정상 시력을 가진 사람의 시야 범위는 얼마인가? 1번 약 100에서 120도, 2번
약 130도에서 150도. 3번 약 150도에서 180도. 4번 약 180도에서 200도. 정답은 4번 약 180도에서 200도입니다. 57번 다음 시야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한쪽 눈의 시야는 좌우 각각 약 160도 정도이다. 2번 양쪽 눈으로 색채를 식별할 수 있는 범위는 약 70도이다. 3번 시야의 범위는 자동차 속도에 비례하여 넓어진다. 4번 어느 특정한 곳에 주의가 집중되었을 경우에 시야 범위는 집중의 정도에 비례하여 좁아진다. 정답은 3번입니다. 시야의 범위는 자동차 속도에 반비례하여 좁아집니다. 58번 교통사고의 발생의 직접적 요인이 아닌 것은 1번 사고 직전의 과속과 같은 법규 위반. 2번 무리한 운행계획. 3번 운전 조작의 잘못된 위기 대처. 4번 위험인지의 지연. 네, 정답은 바로 2번 무리한 운행계획입니다. 1번, 3번, 4번은 사고와 직접 관계가 있는 직접적 요인이며 2번은 교통사고 발생을 용이하게 한 상태를 만드는 간접적인 요인입니다. 안전운행 59번 다음 운전자의 착각에 관한 서술로 틀린 것은 1번 크기의 착각. 어두운 곳에서는 세로폭보다 가로폭을 넓은 것으로 판단한다. 2번 원근의 착각. 작은 것은 멀리 있는 것 같이 더 밝은 것은 멀리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 3번 경사의 착각. 작은 경사는 실제보다 작게, 큰 경사는 실제보다 크게 보인다. 4번 속도의 착각. 주 시점이 가까운 좁은 시야에서는 빠르게 느껴진다. 정답은 크기의 착각입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가로폭보다 세로폭을 보다 넓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안전운행 60번 운전 피로의 세 가지 주요한 요인이 아닌 것은 1번 생활 요인, 2번 운전자 요인, 3번 운전 작업 중의 요인, 4번 운전 전 요인. 정답은 4번 운전 전 요인. 생활 요인은 수면과 생활 환경, 운전 요인은 신체, 경험, 연령, 성격, 성별, 질병. 운전 작업 중의 요인은 차내 환경, 차외 환경, 운행 조건이 들어있습니다. 보너스 문제입니다.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구성비가 가장 높은 국가는 1번 미국, 2번 프랑스, 3번 일본, 4번 대한민국. 정답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61번 고령자의 시각 능력 중 움직이는 물체를 정확히 식별하고 인지하는 능력이 약화되는 경우를 설명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동체 시력의 약화 현상. 2번 시력 자체의 저하 현상. 3번 대비 능력 저하. 4번 원근 구별 능력의 약화.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움직이는 물체를 정확히 식별하고 인지하는 능력이 완화되는 경우는 동체 시력의 약화 현상입니다. 62번 다음 중 교통사고 상황 등을 기록하는 자동차의 부속 장치 중 하나인 전자식 장치는 무엇일까요? 1번 교통사고 기록 장치, 2번 운행 기록 장치, 3번 블랙박스 장치, 4번 정자 운행 속도 장치. 네, 정답은 2번 운행 기록 장치입니다. 운행 기록 장치는 자동차의 속도, 위치, 방위각, 가속도, 주행거리 및 교통사고 상황 등을 기록하는 자동차의 부속 장치 중 하나인 전자식 장치를 말합니다. 보너스 문제입니다. 전자식 운행 기록 장치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1번 센서, 2번 증폭 장치, 3번 표시 장치, 4번 발광장치. 정답은 4번 발광장치입니다. 63번 타이어의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 접지부에서 받은 타이어의 변형이 다음 접지 시점까지도 복원되지 않고 접지의 뒤쪽에 진동의 물결이 일어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스탠딩 웨이브 현상, 2번 수막 현상, 3번 페이드 현상, 4번 베이퍼 룩 현상. 정답은 1번 스탠딩 웨이브 현상입니다. 2번 수막 현상은요, 자동차가 물이 고인 노면을 고속 주행할 때 타이어가 물의 저항에 의해 노면으로부터 떠올라 무리를 미끄러지듯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페이드 현상은요, 비탈길을 내려갈 때 브레이크를 반복하여 사용하면 마찰열이 라이닝에 축적되어 브레이크 제동력이 저하되는 현상입니다. 베이퍼룩 현상은 액체를 사용하는 계통에 열에 의해 액체가 증기로 되어 어떤 부분에 갇혀 계통의 기능이 상실되는 현상입니다. 64번 차체가 Z축을 중심으로 하여 회전 운동을 하는 고유 진동은 1번 롤링, 2번 피칭, 3번 요잉, 4번 바운싱. 정답은 3번 요잉입니다. 1번은 이 진동은 차체가 X축을 중심으로 하여 회전 운동을 하는 고유 진동입니다. 2번 피칭은 차체가 Y축을 중심으로 하여 회전 운동을 하는 고유 진동입니다. 4번 바운싱은 차체가 Z축 방향과 평행 운동을 하는 고유 진동입니다. 65번 정지거리와 정지시간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입니다. 1번 정지시간에 자동차가 진행한 거리를 정지거리라 한다. 2번 정지시간은 공주시간과 제동시간을 합한 시간을 말한다. 3번 정지거리는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합한 거리를 말한다. 4번 운전자가 위험을 인지하고 자동차를 정지시키려고 시작하는 순간부터 자동차가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시간을 제동시간이라고 한다. 정답은 4번이고요. 제동시간이 아니라 정지시간이라고 합니다. 66번 문제, 제동장치의 일상점검 내용이 아닌 것은 1번,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상판과의 간격은 적당한가? 2번, 브레이크에게 누출은 없는가? 3번, 세시 스프링이 절손된 곳은 없는가? 4번, 브레이크에게 누출은 없는가? 정답은 3번입니다. 세시 스프링이 절손된 곳이 없는가는 완충장치 점검 사항입니다. 67번 현가장치의 일상 점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입니다. 1번 세시 스프링 및 쇼크 옵서버 이음부의 느슨함이나 손상 여부. 2번 세시 스프링이 절손된 곳이 없는지의 여부. 3번 스티어링 휠의 유동, 느슨함, 흔들림 여부. 4번 쇼크 옵서버의 오일 누출 여부. 정답은 3번입니다. 스티어링 휠의 유동, 느슨함, 흔들림 여부는 조향장치의 일상 점검 사항에 해당됩니다. 68번 엔진 온도 과열 현상에 대한 조치 방법이 아닌 것은 1번 냉각수 보충, 2번 팬벨트 장력 조정, 3번 팬벨트 교환, 4번 실린더 라이너 교환. 정답은 4번입니다. 실린더 라이너 교환은 엔진 오일이 과다하게 소모될 때 조치하는 방법입니다. 보너스 문제입니다. 엔진 온도 과열 현상에 대한 점검 사항으로 거리가 가장 먼 것은 1번 배기 배출가스 유관 확인, 2번 팬 및 워터펌프의 밸프 확인, 3번 냉각팬 및 워터펌프의 작동 확인, 4번 냉각수 및 엔진 오일의 양 확인과 누출 여부 확인. 정답은 1번입니다. 1번은 엔진 오일이 과다하게 소모될 때 점검 사항입니다. 69번 세시계통 고장 중 제동 시 차량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점검 방법으로 맞지 않는 것은 1번 좌우 타이어의 공기압 점검, 2번 클러치 스위치 점검, 3번 브레이크 에어 및 오일 파이프 점검, 4번 좌우 브레이크 라이닝 간극 및 드럼 손상 점검. 네, 정답은 바로 2번 클러치 스위치 점검입니다. 클러치 스위치 점검은 덤프 작동 불량 시 점검 사항에 해당됩니다. 안전운행 70번째 문제, 도로 선형과 사고율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곡선부는 미끄럼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곳이다. 2번
곡선부의 수가 많다고 사고율이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니다. 3번, 고속도로는 곡선이 급심해짐에 따라 사고율이 낮아진다. 4번, 일반 도로에서 곡선 반경이 100m 이내일 때 사고율이 높다. 정답은 3번입니다. 곡선 도로는 곡선이 급해짐에 따라 사고율이 높아집니다. 71번, 폭이 좁은 국도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면 중앙선 침범 사고는 감소하지만 반대로 증가할 수 있는 교통사고 유형은 무엇일까요? 1번, 즉각 충돌사고, 2번, 중앙분리대 접촉사고, 3번, 추돌사고, 4번, 보행자 사고. 정답은 중앙분리대 접촉사고입니다. 폭이 좁은 국도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면 중앙분리대 접촉사고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안전운행 72번, 양방향 차로의 수를 합한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1번 오르막차로, 2번 변속차로, 3번 회전차로, 4번 차로수. 정답은 4번입니다. 차로수는 양방향 차로, 오르막차로, 회전차로, 변속차로 및 양보차로를 제외한 수를 합한 것을 말합니다. 73번, 도로의 진행방향 중심선의 길이에 대한 높이의 변화 비율을 무엇이라 하는가? 1번 정지시거, 2번 편경사, 3번 종단경사, 4번 횡단경사. 정답은 종단경사입니다. 정지시거는 안전운전을 위해 제동거리만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리를 말합니다. 편경사는 평면 곡선부에서 자동차가 원심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하는 횡단경사를 말합니다. 횡단경사는 도로의 진행 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하는 경사로서 도로의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경사와 평면 곡선부에 설치하는 편경사를 말합니다. 74번 문제입니다. 신호교차로의 장점이 아닌 것은 1번 입체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 2번 교통처리 용량을 증대시킬 수 있다. 3번 교차로에서 직각 충돌 사고를 줄일 수 있다. 4번 교통류의 흐름을 질서 있게 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3번, 4번 외에 신호교차로의 장점으로는 교통 흐름을 차단하는 것과 같은 교통 통제에 활용을 할 수 있다도 속합니다. 75번, 앞지르기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앞지르기를 위한 최초 진로 변경 시 동일 방향 좌측 후속차와 추돌. 2번, 동일 방향 좌측 차량과의 직각 충돌. 3번, 경쟁 앞지르기에 따른 충돌. 4번, 중앙선을 넘는 경우 마주오는 차와 충돌. 정답은 2번, 동일 방향 좌측 차량과의 직각 충돌입니다. 앞지르기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유형에는 1번, 3번, 4번 외에 진행차로 내 앞뒤 차량과의 충돌, 앞 차량과의 근접 주행에 따른 측면 충격 등이 있습니다. 안전운행 76번 문제, 철길 건널목 중 제2종 건널목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입니다. 1번, 경보기와 건널목, 교통안전 표지만 설치하는 건널목. 2번, 건널목, 교통안전 표지만 설치하는 건널목. 3번, 차단기, 경보기, 건널목, 교통안전 표지를 설치한 건널목. 4번, 교통안전 표지만 설치하는 건널목. 정답은 1번입니다. 2번의 경우는 제3종 건널목에 속하고 3번의 경우는 제1종 건널목에 속합니다. 77번, 다음은 여름철 자동차 운행과 관련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폭우가 내릴 때의 노면은 빙판길 못지않게 미끄럽다. 2번, 습도 상승으로 불쾌지수가 높아져 난폭 운전에 우려가 있다. 3번, 빗길 고속 운전은 수막 현상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을 수반한다. 4번, 빗길 미끄럼 예방 등을 위하여 타이어 트레드 홈 깊이는 최저 1mm 이상을 유지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노면과 닿는 부분인 요철형 무늬의 깊이는 최저 1.6 이상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적정 공기압을 유지하고 점검하여야 합니다. 78번 고압가스 충전 용기 등을 차량에 적재할 때의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1번 차량의 최대 적재량을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는다. 2번 차량에 싣고 내릴 때에는 충격 완화 물품을 사용한다. 3번 충전 용기는 세우는 것보다 가능한 눕혀서 적재한다. 4번 차량 동으로 용기가 충돌하지 않도록 고무링을 씌우거나 적재함에 넣어서 운반한다. 정답은 3번이고요. 고압가스 충전 용기는 적재함에 넣어 세워서 운반을 하고 세워서 적재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재함 높이 이내로 눕혀서 적재할 수 있습니다. 보너스 문제입니다. 운반 중인 고압가스 충전 용기는 항상 몇 도 이하로 유지하여야 할까요? 1번 40도 이하, 2번 60도 이하, 3번 80도 이하, 4번 100도 이하입니다. 정답은 1번 40도 이하입니다. 안전운행 79번 문제.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치사항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운전자 및 탑승자는 안전조치를 하고 신속하게 가드레일 밖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2번 야간에 차량 후방에 적색 섬광신호, 전기제 등 불꽃 신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고장 자동차 표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3번 구호 차량이 도착할 때까지 부상자에 대해 가능한 응급조치를 하고 2차 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다. 4번 사고를 낸 운전자는 사고 발생 장소, 사상자 수, 부상 정도 등을 현장에 있는 경찰 공무원이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후방에서 접근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고장 표시판을 설치하고 야간에는 적색 섬광 신호, 전기제 등 불꽃 신호를 추가로 설치합니다. 안전운행 마지막 문제입니다. 과적 차량을 제한하는 사유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입니다. 1번 고속도로의 포장, 균열, 파손, 교량의 파괴. 2번 제동장치의 무리, 동력 연결부의 잦은 고장 및 교통사고 유발. 3번 핸들 조작의 어려움, 타이어 파손, 전후방 주식 곤란. 4번 고속주행으로 인한 불편한 교통환경 조성. 정답은 4번입니다. 고속주행으로 인한 불안한 교통환경 조성이 아닌 과적 차량 제한 이유는 저속주행으로 인한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기 때문입니다.